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시장이 떨어질 듯 안 떨어지고요. 또 올라갈 듯 올라가지 않는 매우 좀 지루한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 자체 많이 좀 차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늘상 컨텐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뭐 여러가지 더 다양한 종목을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뭐 특정 종목에 좀 편중되어 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만큼 먹을 폭이 많은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빅히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빅히트에 대한 흐름 굉장히 좀 지겨웠었죠. 시장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실리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장막판 1시간을 남겨두고 급격하게 매수가 증가를 하면서 오늘 7%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과연 누가 어떤 의도로 막판에 매수를 강하게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막판에 급등세로 마감이 됐는지, 또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주체인데요. 최근에 연기금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 연기금의 숨은 의도, 빅히트를 향한 어떤 숨은 의도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판에 올랐다고 해서 이 상승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자, 지난 시간에 빅히트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를 줄이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의미가 있다. 거래만 붙으면 올라갈 수 있고, 또한 가볍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1시간을 앞두고 거래가 좀 붙는 모습에서 가볍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 분위기만 노멀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시장이 좀 과도기 국면이에요. 작년까지 워낙 잘 올랐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정도는 좀 눌림목, 조정, 또 숨고르기, 많이 오른 부분에 따른 어떤 휴식 기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의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이제 차별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중심에 바로 빅히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빅히트가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겸비해서 지금 국민연금, 특히 연기금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매수가 좀 주춤했는데요. 과연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지, 또 빅히트와 연관시켜서 오늘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투자 유료문자 회원 안내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에 가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영상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금 포트폴리오. 지금 연기금이 비중을 조금 변경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연기금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섹터 비중에 비해서 연기금의 규모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운용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어떤 돈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채권 중심 안정성을 바탕으로. 근데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이 예전보다 증가하긴 했지만 해외 주식보다 좀 비중이 낮다, 이렇게.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요. 비중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구성을 좀, 비중을 좀 달리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과연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얼마나 좀 늘리느냐, 아니면 뭐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33조 원 규모, 국내 채권이 약 40%, 해외 주식이 23%, 국내 주식이 21%, 해외 채권 5.4%, 대체 투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연기금, 이거 오늘 연기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이 연기금이 빅히트를 선택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누차 강조를 해드렸어요. 일단 조금 있으면 6개월 확약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누차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거가 두려워서 지금 빅히트가 못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3개월 하락 물량, 6개월 하락 물량. 이게 뭐냐면 처음에 IPO를 할 때 기관들이 서로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나는 6개월까지 안 팔 거야 라고 이렇게 확약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배정 물량, 그죠?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물량이 약 100만 주가 좀 넘는 그런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4월 달에, 그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3개월 확약, 1개월 확약 이 물량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도 오히려 좀 올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얘기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연기금이 사실 뭐 최근 들어서는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수한 거에 비해서는 매도 물량이 아주 많다라고 보진 않아요. 사실 절대적인 금액 면으로 봤을 때는 지난 2월 말까지 해서 빅히트가 뭐 최상위 연기금이 순매수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물량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연기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많지 않다라는 점, 특히 채권 비중이 높다라는 점은 뭐냐면 일단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운용법을 구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연기금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오늘 올해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래서 올해 연기금이 팔아야 하는 그런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라고 그때 이미 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렇게 본다면 근데 연기금이 왜 빅히트를 매수를 할까? 이 부분이 물음표란 얘기예요. 그 빅히트를 매수하는 이유 자체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면 얘들은 성장성이 있는 회사지 안정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엔터테인먼트주들이 그래요. 이익의 질이 낮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소속 아티스트들이 갑자기 크게 뜨게 되면, 그죠? 인기가 굉장히 급상승하게 되면은 회사 매출이 크게 늘어납니다만 그 인기가 시들어지거나 아니면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아니면 해체설 뭐 여러 가지 어떤 루머들이 끼게 되면 뭐 인기라는 것이 물거품이니까 수익 하락하죠. 그러면 수익이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익의 질이 좋다라고 표현을 못 하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이제 하이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개념의 사명, 그죠? 사명으로 바뀌면서 뭐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 연결, 확장, 관계,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개념을 바꾼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의 엔터테인먼트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안고 있었던 그런 고질적인 이런 안정성이 결여된 부분을 커버리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연기금이 그래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꾸준하게 매수해 놓고 거기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올 2월 말까지 지난 2월 말까지 제일 많이 매수한 그죠? 연기금 3위 종목에 지금 올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그렇게 본다면 올해 내내 연기금은 물량을 처분해야 되는 물량이 꽤 많아요. 그죠? 연말까지 수조 원 물량을 좀 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예전에 기사로 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지분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3월달 들어서 최근 들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은 속도 조절, 그죠? 이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연기금에서 주식을 계속해서 팔아낸다라고 하더라도 빅히트는 안 팔 가능성 오히려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정성이 성장성과 함께 기반이 됐다. 안정성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드렸죠. 위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 팬 커뮤니티 플랫폼 가지고 이게 이제 확장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사실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기금이 사놓고 나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처분을 하는 거예요. 수익이 나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은 처분할 이유가 없죠.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바닥에서 올라온 게 없어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연기금이 수조 원대 주식을 처분한다라고 하더라도 빅히트는 처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오늘 보고 올게요. 오늘 막판 1시간 남겨놓고 주가가 7.5%나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네요. 자, 거래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15만 주가 채 안 되는 14만 4천 주. 자,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 주식이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거래가 증가하면 반등을 줄 수 있는데, 자, 오늘 뭐 이렇게 세진 않았습니다만 분봉을 볼게요. 글쎄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2시 38분부터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이때 가격대가 한 22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만 원 이상을 그대로 끌어올려 주죠. 잠깐 주춤하다 막판에 또 끌어올리고, 이러면 내일까지도 이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어땠습니까? 오늘 거래량이 30만 주예요. 어제 거래량이 딱 2배. 그래도 많은 거래량은 아니죠. 이렇게 본다면 빅히트는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이제. 즉, 무슨 얘기냐? 가벼워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가볍게 시세가 위로 쭉쭉 뻗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매수를 해도 어서 물량이 또 나오고, 매수를 또 해도 매도 물량이 또 나오고.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가벼워요. 무거운 주식의 특징은 뭐예요? 이렇게 막판 1시간 남겨놓고 이렇게 7% 이상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거래가 이거보다 더 많아야 되죠. 왜? 나오는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내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빅히트처럼 가벼운 주식들은요, 어제 거래량 14만 4천 주, 그거의 2배 정도, 막판에 들어온 거래량, 그 정도만 가지고도, 그 정도의 에너지만 쓰고도 7%의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볍다. 즉, 매도 물량이 많지가 않다. 매수세가 훨씬 현재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수급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빅히트 거래가 조금 더 나와야 되는 게 분명한데, 거래가 일단 지난번 많이 나왔을 때처럼 거래만 유입이 된다면 25만 원대는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30만 원대. 자, 이제 문제는 뭐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좀 양호해야 돼요. 그렇죠? 시장이 좀 긍정적이어도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러면 빅히트도 사실 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이제 사명이 변경이 돼서 새로운 어떠한 시스템으로, 자, 용산으로 신사옥이 이전이 되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요. 어딘지는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기대감, 신사옥, 새로운 사명, 이런 부분이 또 2021년도에 이 빅히트의 어떤 재평가. 어제 저녁 때 우리 큰딸이 암이에요. 빅히트를 너무 BTS를 너무 좋아해서 같이 TV를 봤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온 걸 봤는데 BTS라고 하는 간판 아티스트가 왜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배 구조 말씀을 드렸었죠. 방시혁 의장을 중심으로 넷마블 또 스틱 스페셜 인베스트먼트, 그게 조인트 벤처로 베뉴 라이브 또 키스위, 자, 이때는 YG라든가 유니버셜 뮤직 그룹도 지분을 투자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위버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의 네이버라든가 YG 플러스와 손을 잡고, 밑에 보시면 각 레이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 레이블들, 이 레이블들이 음악, 뮤직 컨텐츠들을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얘들이 생산해낸 이 제작물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부분을 바로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 플랫폼 위버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 기반 하에 여기서 이제 다양한 상업적인, 그죠? 그런 이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어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어제자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 이따가도 좀 보겠습니다만 올 1분기, 다음 달이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다다음 달 정도 되면. 근데 1분기 실적 호전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와요. 그죠? 작년도 실적도 사상 최고치였는데 이게 급성장,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적별 위버스 가입자 비중 점차적으로 지금 뭐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에요. 포스트 BTS라고 하는, 그죠?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뭐 여자친구 등등이 지금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예전에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매출액 실적 전망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특히 위버스를 여러분들 위버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항상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위버스 가장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그죠? 직접 매출 대비 간접 매출이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할 정도로 이거 위버스의 힘이 굉장히 컸다. 작년도에도 이 매출의 40% 정도가 이 위버스를 통해서 발생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전에 이 BNX라고 하는 자회사가 위버스를 운영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뭐 YG라든가 네이버와 조인을 하면서 위버스 컴퍼니로 또 이 부분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위버스 컴퍼니. 그래서 위버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조금 성장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매출이라든가 당기순위,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 위버스 관련된 어떤 실적은 그러니까 뭐 퀀텀 점프라고 우리가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실적이 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빅히트도 거기에 맞게 올해도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 자,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올 1, 4분기의 실적 호전주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인 실적 장세를 맞아서 실적 부분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빅히트도 당당히 그죠?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죠? 내놓으라 하는 업체들과 함께 1, 4분기 2021년도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올해 내내 그죠? 최소한 상반기 정도에 좀 뭐라 그럴까요? 한번 히트를 칠 수 있는 그죠? 크게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제 내렸다고 슬퍼하지 말고 오늘 또 7.5% 올랐다고 해서 너무 또 좋아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일희일비할 그럴 종목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오른 거 확인하고 사지 마세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오를 때 따라 사면 물려요.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살 기회 정말 이거 안 좋다 이렇게 막 화가 날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부분 명심을 하시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저와 함께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문자회원 가입 안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가입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입금 후에 전화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 여기 전화해가지고 막 종목 물어보고 얼마에 살 거 이런 상담은 어렵습니다. 감안하시고 입금하신 분들만 전화번호로 문자에 성함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직접 드려서 차분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